21년도 1회차 문제이고요. 1번 문제. 물리 주소로 IP 주소를 찾는 프로토콜로 역순 주소 결정 프로토콜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입니다. 자, 1번 문제 정답 뭐죠? 그렇죠. ARP 요거죠. 자, 얘와 이제 반대로 IP 주소를 맥 주소, 물리 주소로 변경하는 거는 앞에 리버스 제외한 ARP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잘 알아두시고, 자, 얘네들 어느 계층이에요? 우리가 OSI 7계층 공부했었잖아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표한 네트워크 표준 모델. 이때 계층이 물대내 전세표음 이렇게 7계층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 중에서 이 프로토콜 어느 계층에 해당이 되죠? 그쵸,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IP, ARP, RARP,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문제에 풀었었던 정답, ICMP.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되고, 또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4계층에 전송 계층 있잖아요. 전송 계층에서 이제 프로토콜 뭐 있죠? 신뢰성과 비신뢰성 보장하는 친구, 프로토콜. 그쵸, TCP, UDP. 이 친구들도 알아두시고.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은 DB 설계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자, 보기는 구현,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요구사항 분석, 물리적 설계 이렇게 있고요. 자, 1번을 봤더니 1번은 특정 DBMS의 특성 및 성능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결과로 나오는 명세서는 테이블 정의서 등이 있다. 자, 이거 뭐예요? 그쵸, 물리적 설계에 지금 해당하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봤더니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추상적, 개념적으로 표현을 하여 개념적 구도를 도출해내는 과정. 주요 산출물에는 ER 다이어그램이 있대요. ER 다이어그램 보고서 딱 나왔어야 되죠. 뭐예요? 그쵸, 개념적 설계. 자, 세 번째는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정규화 과정을 수행을 한대요. 자, 얘는 뭐예요?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 논리적 설계에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요 확인을 해봤고, 우리 DB 설계 절차 순서대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요거에 따라서 요 보기에 있는 거를 순서대로 만약 하라고 한다면, 조합하라고 한다면, 우선 요구사항 분석이 제일 1번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쵸, 개념적 설계, 그쵸, 논리적 설계, 그 다음 물리적 설계, 맨 마지막에 구현 이렇게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해당 문제를 보고서 얘가 뭘 뜻하는지, 뭘 이제 산출물로 나타내는지, 어떤 과정을 수행하는지도 중요하고, 이 설계 절차가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개논물 이거 잘 외우시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다음은 요구사항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요구사항의 유형에 대해서 쓰시오입니다. 자, 1번 봤더니 무슨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래요. 자, 이거 뭐예요? 그쵸, 기능적 요구사항 아니면은 뭐 기능 요구사항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 이외의 사항,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약사항에 관한 요구사항이래요. 이게 이제 뭐예요? 그쵸, 기능이 아닌 것들, 비기능적 요구사항인 거죠.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기능 요구사항은 사용자 요구사항, 뭐 시스템 요구사항, 꼭 필요한 그런 거고, 비기능 요구사항은 뭐 제품 성능, 품질, 조직, 보안, 외부 막 이런 부가적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서비스명, 제공 위치, 메시지, 포맷, 프로토콜 정보 등 웹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가 기술된 XML 형식으로 구성된 언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입니다. 자, 이거 뭐죠? 그쵸. 우리 WSDL 기억나실까요?
우리 웹 서비스 공부하면서 세 가지 같이 공부했었는데 웹 서비스란 뭐였죠? 네트워크 정보를 표준화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기술이 이제 웹 서비스였었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같이 세트로 배운 세 개가 수압, UDDI, WSDL 이렇게 세 가지였고 수압은 뭐 HTTP, HTTPS, XMTP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XML 기반의 메시지를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 그래서 얘랑 같이 세트로 요즘에는 REST풀이 대체돼서 많이 사용된다 라고 문제도 풀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UDDI는 뭐예요? WSDL을 등록을 해가지고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를 검색을 해서 이제 접근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는 친구가 UDDI. 그리고 WSDL이 이제 웹 서비스명, 프로토콜, 서비스 제공 위치, 그런 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XML로 기술한 것, 이게 구현한 것, 이게 WSDL이죠.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WSDL이었었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파이썬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봤더니 클래스 ARR이라고 해가지고 LI라고 하는 지금 리스트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어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로. 자, 그리고 요 A라고 해가지고 요 ARR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자, 그리고 str0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문자열이 저장이 되기는 할 건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저장을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반복문 돌 변수 i가 요 a가 갖고 있는 그 li라고 하는 그 리스트를 탐색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 탐색한다라는 건 거죠. i가. 자, 그래서 i가 첫 번째 탐색을 할 때는 여기 서울을 탐색을 했을 거예요. 맨 앞이니까. 자, str01에 str01 플러스 i의 0번째를 추가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str01에는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이 그냥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i의 0번째 뭐예요? i는 서울인 거고 요 문자열인 거고 거기에 0번째라고 했으니까 요 s가 되겠죠. 자, 그래서 s를 요 str01에다가 집어 넣어놨고 그 다음에 반복문 또 도집니다. i가 그 다음에 경기를 탐색을 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지금 str01에다가 요 i의 0번째 요 k가 되겠네요. 요거를 더해주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얘네들 다 앞글자만 다 붙여주면 되겠죠. 이 반복문 대구 부산까지 갈 테니까. 그래서 연산해보면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때 중요한 거는 대문자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래요? 여기 지금 소문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 가지고 오는 거니까. 얘 지금 SQL 아니죠. SQL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지만 다른 애들은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 출력해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QL 실행 결과를 숫자로 쓰시오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급여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카운트를 세려고 한대요. 뭐 어떤 거 셀 건데 무슨 행 개수 셀 거야? 라고 해서 봤더니 EMPNO가 100 이상, 100 초과이고 100보다 커야 되고 엔드니까 그리고 샐러리가 3,000 이상이어야 된대요. 자, 그러려면 뭐밖에 없어요? 요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서는 요거랑 요거가 가능했었는데 요 샐러리가 3,000 이상이어야 되는 건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친구는 요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거 또는 뭐래요? EMPNO가 200. 자, 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행 총 몇 개예요? 이거 실행하면은 하나겠죠, 하나.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1이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던 게 SQL에서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우리 산술연산을 진행을 할 때는 어떤 친구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친구가 있을 때. 뭐 SQL이든 프로그램이든 뭐 상관없이
요 곱하기랑 나누기가 먼저 실행이 되죠. 우선순위가. 얘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근데 만약에 논리연산이에요. 요 AND OR처럼. 자, 그러면은 AND가 높아요? OR가 높아요? AND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AND가 OR보다 우선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부터 계산을 한 겁니다. OR가 우선이 먼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계산을 했겠죠, 먼저.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해당 문제의 정답은 1.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에요. 다음은 자바 프로그램의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뭐부터 봐야 돼요? 메인부터 봐줘야겠죠? 자, 그래서 메인을 봤습니다. 자, 지금 2차원 배열 만든 건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45, 50, 75가 저장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89라고 하는 친구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해가지고 줄바꿈이 포함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자, ALR이 갖고 있는 그 0번째 있잖아 라고 하면은 0번째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얘가 0이고 얘가 1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0의 길이를 세달래요. 우리 length라고 하는 함수는 길이를 구해주는 친구입니다. 얘 길이 몇 개예요? 개수 몇 개죠? 3개죠. 하나, 둘, 3개.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출력이 되는 거는 3이 출력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자, 또 출력을 하겠대요. 줄바꿈을 해서. 이번에는 뭐 할 건데? 라고 했더니 ARR의 1번의 개수래요. 길이. 자, 그래서 몇 개예요? 1개죠. 자, 그렇기 때문에 1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얘도 줄바꿈 포함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ARR의 0의 0번째래요. 자, ARR 0은 요거고 걔의 0번째는 뭐예요? 요 45가 되겠죠. 자, 그래서 45. 자, 그 다음 ARR 0의 1번째는 0의 1번은 50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ARR 1의 0이래요. 1의 0이니까 89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3, 1, 45, 50, 89가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된 엔티티 속성 관계에 대해 성능 향상과 개발 운영 단순화를 위해 중복, 통합, 분리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모델링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입니다. 이것도 이전 문제랑 똑같죠? 그때는 물론 이거는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게 뭔지 쓰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그쵸. 비정규화 또는 반정규화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똑같은 말로는 역정규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정규화에 반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정규화, 반정규화하는 방법은 뭐다? 테이블 통합하고, 분할하고, 중복 대입을 추가하고, 중복 소송 추가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블랙박스 기법에 대한 예제이다. 블랙박스 기법 2가지를 쓰시오입니다. 자, 1번 봤더니 0보다는 크고 이제 10보다 작거나 작으면은 마이너스 1, 0, 10, 11에 대한 검사를 하겠대요. 자, 이거 뭐예요? 그쵸, 경계값 분석이죠.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 우리가 동등분할 기법 같은 경우에는 대표값이 거의 중간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보다는 경계에서 오류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 요런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숫자들이 오류일 확률이 높아서 경계값 분석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보완하기 위해서 동등분할을.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봤더니 입력 데이터를 유사한 도메인별로 유효값, 무효값을 나누어서 검사하는 거. 이게 맞는지 이 범위 안에 맞습니다. 얘 1등급입니다. 2등급입니다. 이거를 검사하는 거. 뭐예요? 그쵸. 동등분할. 아니면 동등분할 검사, 동등분할 테스트, 동등분할 기법, 동치분할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이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블랙박스 테스트에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 오류 예측 검사, 비교 검사 같은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 5가지. 자, 그리고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스트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기호로 쓰시오입니다. 자, 시스템 테스트는 뭐죠? 구현된 시스템이 정해진 요건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운용되는 그 환경과 같은 환경에서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행하는 테스트가 시스템 테스트. 자, 우리 인수 테스트는 뭐예요? 그 소프트웨어 요청했던 거 내가 인수하기 전에 내 요구사항, 계약상의 요구사항들이 만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제 뭐 알파 테스트라던가 베타 테스트라던가 뭐 구입자의 현장에서 납품자가 참가해가지고 실시돼도 되고 뭐 아니면은 실사용자들한테 뿌려가지고 사용해도 되고 테스트해도 되고 그 이제 알파 테스트가 개발자의 관점에서 특정 사용자에 의해 수행이 되는 거. 그리고 단위 테스트는 이제 뭔 거예요? 그 개별 모듈들이 잘 실행이 되는지. 그리고 통합 테스트는 그 모듈들 끝난 것들 통합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는지. 그리고 회귀 테스트는 어떤 물리적인 소스에 대해서 변경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결함들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미 실시했던 테스트 케이스를 다시 한번 재시험하는 테스트가 회귀 테스트인 거죠. 자, 그래서 개별 모듈들, 서브 루틴들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뭐예요? 기호로 쓰시오 말고 그냥 한국어로 써주세요. 얘는 모듈 테스트, 단위 테스트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번 문제 1번은 단위 테스트인 거고요. 두 번째, 인터페이스 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거. 이미 모듈들 이제 테스트 끝난 것들 잘 되는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쵸, 통합 테스트인 거죠. 자, 그리고 1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IPv6 얘는 몇 비트의 길이를 가진다라고 했죠? 그쵸, 128비트를 가진다라는 거. 자, IPv4는 길이 32비트이고요. 몇 비트씩 네 부분으로 나눠지나요? 그쵸, 8비트씩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1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유 메모리, 소켓, 세마포어, 메시지, 큐 등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는 기술. 프로세스 간 통신하겠다. 자, 우리 프로세스 들어가겠죠. 프로세스에서 통신하는 거니까 P 들어갈 거고. 그리고 통신하려고 한다. 교류,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들어가서 C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에 인터까지 들어가야 돼가지고 IPC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에서 IPC 통신하는 기술 잘 알아두시고,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통합에 사용이 되는 솔루션으로 구축 유형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가 있다. 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로 다른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간의 정보를 전달, 연계, 통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솔루션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뭐예요? 우리 기업, 운영, 시스템 통합에 사용되는 솔루션, 그리고 그 안에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또 다른 거는 하이브리드까지 있는 거. 얘 뭐라고 해요? EAI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EAI랑 같이 이제 또 공부하셔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ESB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그거 같이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 요거 기업 내 각종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간의 상호작용 가능하도록 해서 상호 연동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 EAI, 그리고 포인트 투 포인트는 애플리케이션을 1대1로 연결을 하고
허브 앤 스포크는 허브 시스템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중간을 토대로 스포크들이 달려있는데 중앙 집중형 방식이구나. 메시지 버스는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들레이어 두는 처리 방식이고, 하이브리드는 허브 앤 스포크는 그룹 내, 그리고 그룹 간에는 이제 메시지 버스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 아, 오케이. 이렇게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탁 하면 탁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ESB는 뭐예요? EAI하고 유사하기는 한데 이제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서비스, S, ESB의 S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통합을 좀 더 지향을 하는 거. 애플리케이션 간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이런 식으로 다 이어가지고 샤샤샥 나올 수 있으셔야 되고, 그쵸. 그래서 ESB도 뭐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선 정답은 EAI가 정답이고, 추가적으로 ESB는 우리 EBS 같이 생각하시라고 했고, 그 안에 S가 서비스다. 근데 진짜 정답 EBS라고 작성하신 분 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ESB로. 자, ESB 해서 애플리케이션 간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EAI하고 와 유사하지만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서비스 통합을 지향. 자, 이런 식으로 같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EAI, 아까 전에는 EAI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요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이런 것들을 뚫어놨었잖아요. 이것처럼 딱 그 문제만 보고 그 정답만 외우시면 안 되고 개념 확장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4번. 자, 14번 보게 되면은 주어진 테이블에 카디널리티하고 디그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카디널리티는 뭘 구하라는 거죠? 카디널리티가 튜플의 수를 구하는 건가요? 맞죠. 자, 튜플은 그럼 또 뭐죠? 행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요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요거를 이제 우리가 튜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카디널리티는 그 튜플의 수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카디널리티를 모르겠다 라고 하면 뭐 딱 보면은 쉬운 문제인데 못 풀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카디널리티는 5. 자, 그리고 디그리. 디그리는 얼마예요? 뭘 구해야 되는 거죠? 속성의 수, 컬럼 수. 이걸 구하는 게 디그리인 거잖아요. 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총 4개죠. 자, 그래서 디그리 4. 이렇게. 카디널리티는 5, 디그리는 4.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봤더니 지금 어떤 요거 뭐 만든 거예요? 그쵸, 구조체 만든 거죠. 어떻게 알아요? 앞에 스트럭트 붙어 있으니까 아, 이거 구조체 연산자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고, 구조체는 뭐라고 했어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설계도. 자, 그래서 이거랑 이제 약간 유사한 개념, 약간 클래스 같은 건 거고, 자, 그래서 요거 person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었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있대요?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배열로 따지면은 배열은 같은 자료형만 연속해서 저장이 가능했는데, 구조체는 다른 자료형도 이렇게 묶을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메인이 가장 중요하니까 메인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럭트 해놨다라고 해서 실제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실제 사람이 만들어지려면은 요 메인 함수 안에서 실제 사람을 구현을 해줘야 되고, 우리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객체 생성 안 하면은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설계도인 건 거잖아요. 실제 그 설계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현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만든 거예요? 사람 여러 명 만들 거고 그거 배열로서 저장할 거야 라고 지금 해놓은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킴 28, 요 킴의 요게 지금 한 덩어리. 왜? 이름과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지금 사람 한 명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요렇게 해서 두 번째 사람, 요렇게 해서 세 번째 사람, 요렇게 해서 네 번째 사람 만들어진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왜? 구독자 안에 지금 이름과 나이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초기값을 작성을 해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봤더니 뭐래요? 자, 지금 얘 봤더니 뭐 만들었어요, 요거? 자료형 뒤에 요 별 기호 붙여놓는 거. 뭐 할 때 사용했었죠, 우리? 포인터 기억나실까요? 우리 뭐 인트 별 p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터 변수 만들었었잖아요. 얘도 지금 뭐 만든 거예요? 구조체 포인터 변수 만든 건 거죠. 자, 그러고 그 이름 뭐라고 해놓은 거예요? p라고 저장해 놓은 거고, 이 p는 구조체 주소만 담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성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 p한테 이제 뭘 담겨주겠대요? s를 담겨주겠대요. s는 지금 뭐예요? 요 배열 담고 있는, 구조체 배열 담고 있는 친구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뭐가 같이 생성이 됐어요? 주소를 갖고 있는 그 배열 이름으로 하는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졌었고, 걔는 맨 앞에 있는 주소를 초기값으로 갖고 있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우리가 인트 배열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세 개의 공간 만들어지고 정수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도 A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도 만들어지게 돼가지고 걔가 A0의 그 주소 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요 맨 앞에 있는 요 주소 값을 지금 S가 갖고 있겠죠. 자, 그걸 지금 넣어준 거고, 자, 거기에다 이제 뭘 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 세미콜론이 하나 생략이 되기는 했는데 P 뿔뿔 이렇게 따로 있을 때는 후이기는 하지만, 후치연산이기는 하지만 전치랑 똑같이 연산된다라고 했었죠. 하나를 증가를 시켜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여기였는데 한 칸 옮겨달래요. 하나 증가시켜달래요. 그럼 어디로 가요? 요렇게 가겠죠. 자, 여기 킴에서 28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킴에서 2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이전에 그 int a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int b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는데, 아이고, a의 주소만 가지고서 b의 값 수정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b를 사용하지 않고서 a의 주소를 변경을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거 옆으로 4칸 가야지 인트가 4바이트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랬을 때 어떤 문제 발생했어요? 우리 포인터 변수 int 별은 얘가 4바이트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인트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한 칸만 이동시켜주면 되지, 4칸을 이동시키면은 4바이트씩 총 16칸 이동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얘도 구조체가 얘네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알아요. 이만큼의 공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주소를 하나 옮겼다라는 거는 한 칸 옮긴 거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P는 여기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건 거고, 그거에 따라서 출력을 하겠대요. 뭘 출력할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문자열을 출력을 하겠대요. 자, 그래서 봤더니 어떤 문자? 자,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포인터에서 이 구조체에서 요 화살표 기호 왼쪽에 있는 건 무조건 구조체 주소고, 그거에 대한 멤버 변수를 찾을 때 요 화살표 기호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 P가 갖고 있는 그 주소 찾아가가지고 걔가 갖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값 가지고 뭐예요? 리죠. 자, 그리고 줄바꿈 하고서는 프린트 F 출력하려고 한다. 뭘 출력할 건데? 이거 문자열 잘못됐죠? 이거 정수입니다. %D로 정정해주세요. 자, 그리고 P가 갖고 있는 AG라고 하는 그 변수값 출력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38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리 38이 맞습니다. 자, 이걸 또 이렇게 옆으로 적으신 분들도 계세요. 리 38.
자, 이거 안 되는 이유는 줄바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리하고서는 엔터 치고서는 38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데이터 모델 구성 요소 3가지를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보게 되면은 데이터 모델 구성 요소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명세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본 도구이다. 개체 데이터 모델에서는 뭐뭐를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명세를 나타내게 되는데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는 뭐뭐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표현한대요. 자, 1번 뭐죠?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명세. 이게 뭐예요? 그쵸. 연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괄호는 연산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논리적으로 구현된, 이제 표현된 개체 타입의 관계.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뭐뭐는 데이터 무결성 유지를 위한 DB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릴레이션의 특정 컬럼에 설정하는 제약을 의미를 하며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 등이 있다. 이게 뭔 거예요? 그쵸, 제약 조건인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는 실제 데이터의 논리적인 제약 조건. 요까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한 가지 더 질문이 들어온 게 쉬는 시간 동안 저희 IPC 이거 하면서 메시지 큐, 세마포어, 소켓, 공유 메모리라고 해놨는데 그게 뭐냐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자, 세마포어라고 하는 건요. 우선 공유 메모리부터 볼까요? 공유 메모리는 말 그대로 한 프로세스의 일부분을 다른 프로세스와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소켓은 클라이언트와 서브 프로세스 둘 사이에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 자, 그리고 세마포어는 프로세스 사이에 동기를 맞추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 메시지 큐는 메시지 단위로 동작을 해서 프로세스 간 통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프로세스 간 통신 기술은 뭐다? IPC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데이터 모델 구성 요소도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바 프로그램이다. 실행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언제나 한결같이 뭐부터 봐야 돼요? 메인부터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메인을 싹 봤습니다. 봤더니 i라고 하는 변수와 j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j는 0이라고 해놓고 i도 0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i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i를 증가시켜 나갈 거고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라면은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시키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실행을 시켜봅니다. j는 0, i는 0이에요. 자, j에다가 i 값을 더하겠대요. 자, 지금 0 더하기 0 하면 얼마예요? 0이죠. 자, 그래서 현재 j값 0, i값도 0.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시스템 아웃 프린트 출력을 해달래요. 뭐를? i를 출력을 해달래요. 지금 i 얼마예요? 0이죠. 자, 그래서 0 출력할 거고. 자, 그 다음에 if 만약 i가 5와 같다면은 요거를 실행을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i 얼마예요? 0이죠. 5와 같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else에 해당하는 거 실행을 시키고 얘 봤더니 플러스를 출력을 해달래요. 그래서 플러스 출력을 하고 이때 줄바꿈 안 하는 이유는 프린트 ln이 아니라 프린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i를 하나 증가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건을 확인을 해요. 1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참인가요? 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합니다. j에다가 i 값을 더해달래요. 자, 더하면은 0 더하기 1에서 1이죠. 자, 그리고 i를 출력을 해달래요. 출력하면은 1. 그러고 i가 5랑 같다면은 요걸 실행을 해달래요. 1은 5와 같다. 거짓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else 실행하면은 또 플러스 출력해주고 i를 하나 증가시켜주면은 2가 될 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건 확인해봤더니 2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니까 실행시키면은 2 더하기 1 해가지고 3이 될 거고 j는
요거 I 출력해줘 라고 했으니까 I 2죠. 2 출력해주고 I가 5와 같다. 거짓이기 때문에 또 플러스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 증가시키면은 3. 이거 실행해보면은 조건 3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니까 실행해보면은 3 더하기 3 하면은 6 되고 I를 출력해주면은 3. 그러고 5는 같지 않으니까 3과 플러스 출력해주고 하나 증가시켜주면은 4. 자, 4는 5보다 같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3이니까 J에다가 I 더해주면은 6 더하기 4 하면은 10. 그러고 I를 이제 출력을 해주면은 4 출력되고 I는 5와 같다. 거짓이기 때문에 플러스 출력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I 하나 증가시켜주면은 5. 자, 5는 5와 같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행시키면은 J에다가 I 값을 더해달래요. 얼마예요? 15죠. 10 더하기 5 해달라고 했으니까 15가 될 거고 I를 출력해줘 라고 했으니까 5 출력하고 if I가 5와 같다면 지금 I 5인데 5와 5는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달래요? 는을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또 뭐 해달래요? J를 출력을 해달래요. 지금 J 얼마예요? 15죠. 자, 그렇기 때문에 15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켜주면은 I는 6이 될 거고 자, 6은 5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기 때문에 반복문 탈출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0, 1, 2, 3, 4, 5는 15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객체의 접근을 개인 또는 그룹의 식별자에 기반을 둔 방법. 어떤 종류의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자신의 판단에 따라 권한을 허용하는 접근 제어 방식은 입니다. 자, 우리 접근 통제라고 하는 거는 뭐죠? 프로세스나 그 프로세스가 시스템이나 파일의 접근 여부를 허가하거나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게끔 거부하는 기능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 서버 접근 통제 유형에는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쵸. MAC, 강제적 접근 통제와 DAC, 임의적 접근 통제, 그리고 RBAC, 역할 기반 접근 통제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었었죠. 자, 그 중에서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어떤 종류의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권한을 허용하는 접근 제어 방식. 얘는 임의적 접근 통제에 해당이 되는 건 거죠. 뭐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DAC라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됐고요. 자, 강제적 접근 통제는 뭐예요? MAC. 미리 정해진 정책과 보안 등급에 의거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 거죠. 뭐 군대다, 경찰이다, 뭐 이러면은 그 안에 이 파일에 대한 보안 등급이 뭐 얘는 S급, 얘는 A급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이거를 뭐 수정할 수 있는 권한, 삭제할 수 있는 권한, 열람할 수 있는 권한 그게 각각 그 주체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고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접근을 허용하거나 통제하는 거. 이게 강제적 접근 통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는 뭐였어요? 이 DAC라고 하는 것과 MAC라고 하는 거에 단점을 보완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에서의 보안 처리를 위해서 제공이 되었죠. 제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에게 할당된 역할에 기반을 해가지고 접근을 통제를 하고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인사과, 뭐 개발부,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 권한들이 각각 다 다르겠죠? 그거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 중앙 집중 관리하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적 접근 통제는 뭐다?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사용자 그룹 신분으로 제한하는 거. 강제적 접근 통제는 허용 등급 기준으로 이제 주체와 그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시스템 접근을 제거하는 거, 제한하는 거. 역할 기반은 중앙 관리자가 시스템과 사용자를 통제를 해가면서
맡은 역할에 기초를 해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거 요렇게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합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찾아서 기호로 작성을 해주세요입니다. 자, 1번은 다른 모듈 내부에 있는 변수나 기능을 다른 모듈에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다른 모듈에서 참조하는 거. 다른 모듈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 뭐예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봤더니 뭐뭐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객체 구조 등이 전달이 되는 거래요. 자, 배열, 객체 구조가 전달되는 거. 이건 뭐예요? 그쵸. 스탬프 결합도이고요. 자, 마지막. 뭐뭐는 파라미터가 아닌 모듈 밖에 선언된 전역 변수를 참조하고 그 전역 변수를 갱신하는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 결합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 뭐예요? 그쵸. 공통결합도인 거죠. 자, 이거 제외하고. 자, 외부 결합도는 뭐예요? 어떤 모듈에서 반환한 값을 다른 모듈에서 참조하는 경우. 그리고 제어결합도는 단순히 처리를 해야 할 대상값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제어 요소까지 같이 전달하는 게 제어결합도. 그리고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이제 전달되는 파라미터만을 통해서 모듈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료결합도인 거죠. 그래서 자스 제외 공내 요 순서랑 그리고 그 각각의 결합도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하는지 키워드 매칭 시켜가지고 잘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공격 기법을 적으시오입니다. 뭐뭐는 세션을 가로채다라는 의미로 정상적인 연결을 RST 패킷을 통해 종료시킨 후 재연결 시 희생자가 아닌 공격자에게 연결을 한다. 뭐뭐는 세션 관리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기법이다입니다. 자, 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션을 가로채다. 세션 하이제킹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21년도 1회차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